네, 성공투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황금 열쇠 받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우주 대스타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별일은 없으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도 별일은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뭐 시장이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제 방향성을 잡고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20조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조 5,6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우리가 7월 21일이었죠. 그래서 거래 일수로 감안하면 월간 기준으로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림을 이제 연초 이후부터 이제 한번 그려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조금 더 외국인 순매도 그림이 좀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매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환율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1,154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증시는 좀 오르고 있지만 우리 원화 환율은 지금 1,150원 위에서 밑으로 크게 좀 내려오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도 오늘 500억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외국인 매도를 이제 자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4월 달에 1.7%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뭐 1.2%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부진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채권 시장에 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금리 하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 말에 이제 아주 큰 이벤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채권 발행을 이제 스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공급이 더 이상 시장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이 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거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매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엔 트리거는 금리가 더 이상 안 빠지고 금리가 멈추거나 올라가면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겠죠. 오늘 새벽에 미국 금리는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이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 구간이거나 아니면 8월 달 의회가 이제 휴가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결정이 나면 금리의 하락은 멈추고 반등이 시작될 것이고 증시도 아마 중기적으로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벤트 마무리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오늘 시장 반등한다고 막 현금 뭐 보유하신 분들 다 소진할 게 아니라 7월 말 8월 초 정도 금리 흐름을 보면서 뭐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본거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일정이 조금 있는 만큼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시장의 강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조정 기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보셨고요. 자,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좀 소강 상태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맥스트라는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라고 기대를 모으는 종목이 지금 상장을 앞두는데 네. 열풍을 불면서 그러니까 청약 열풍이 불면서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대선 선거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후보들이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메타버스에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이제 선거 활동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이 선거 시즌과 맞물려서 큰 테마를 올 하반기에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알체라, 뭐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요 네 종목을 가지고 제가 지수화를 시켜서 코스닥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메타버스 테마 지수로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에는 이 PSR이라고 하죠. 실적이 별로 아직 안 나는 기업들을 이 PSR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7월 16일 기준으로 20배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기로 조금 과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SR 2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대장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만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다 주가 올라오니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 상승은 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아래쪽 하살표에서는 거래량을 좀 터져도 되거든요.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고가를 이미 경신했는데 나올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뚱뚱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맥스트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월 27일에 지금 상장 예정이 되어 있죠. 6,700대 1이 넘는 아주 사상 최고의 이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트 상장 전후가 아마 이 메타버스 테마에 좀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주로서 시가총액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메타버스 중에 좀 새로운 종목, 신선한 종목을 아마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맥스트 쪽으로 단기 관심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맥스트 상장할 때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 3천억 정도 뭐 언더라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맥스트로 한번 교체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참고로 YG 플러스의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제 보시면 YG 플러스가 사모펀드와 투신해서 시가총액의 1%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시가총액의 4%를 편입을 했거든요. YG 플러스를. 예. YG 플러스가 이 27일에 상장 예정인 맥스트 주식을 주당 5,300원에 한 14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모멘텀으로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했네요. YG 플러스가. 네. 맥스트 상장일 27일이라는 점 말씀 주셨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탄소 국경세 도입의 움직임이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감지가 되면서 이와 맞물린 부분 분석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는 일본까지도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아주 그린 산업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로 촉발된 이 친환경 테마가 수소라든지 풍력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좀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소는 뭐 두산 퓨어셀이고요. 풍력은 CS 윈드, 기타 이제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 윈드 하나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력 대장주죠. CS 윈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기관 주체별로 제가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그려봤는데 예. 전반적으로 3호 연기금 투신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빈집이었습니다. 올 연초 이후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사들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쪽으로는 괜찮은데 위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S 윈드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위치가 올 연초에 고점을 형성했던 9만 원대 전후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지난 연초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면 확실히 그때 편승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최근에 박스권 가격이었던 8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좀 오면 그때 편입하는 두 가지 정도 전략 중에서 방향을 보일 때 그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 위든지 아래든지 조금 더 움직일 때 방향이 확실히 잡힐 때 네네. 그럴 때 보자. CS 윈드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